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참 목소리는 좀 그렇게 숨이 많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콧김을 계속. 네. 숨을 자꾸 의식하게 하지 마세요. 아, 노래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아, 저 노래 잘 못해요. 노래도 그렇게 하시나요? 졸립게요. 예. 아니면 진성으로 노래할 땐 또 꽉 잔인한 여자라. 아니요. 높이 안 올라가서 주로 랩을 해요. 랩. 예. 아니 락 좋아하시니까 또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려고 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할 순 없어도. 잘하는 분 시키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쉬운 부분 하고 랩. 피처링 부분 뭐 어떤 랩을 하실 수 있나요? 저요? 네. 한창 땐 자메이칸 랩도 했었지만 괜찮네요. 네. 근데 다시 하려면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메이칸 랩. 예. 옛날에 스노우 뭐 이런 예,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따따따따따따따따 그 노래 뭐였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저도 지금 무슨 그죠, 노래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죠. 예. 아, 그거 뭐지? 앨범 자켓도 기억이 나는데. 예. 아, 참. 자, 최민주 씨가 혜리 기자님은 목소리도 숨도 매력 있죠 하시면서 다들 푹 빠진 거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만 써주시니까 그런 거겠죠. 아, 좀 뭐예요? 이병숙 씨, 김혜리 기자님 너무 좋아요. 기자님 소개해준 영화는 꼭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금요일이 즐거워요. 네, 어떠세요, 이건?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캐릭터에 관한 코너라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꼭 보세요라는 컨셉은 사실 아니었는데요. 그게 더, 예. 그건 되게 가벼운 거죠. 고급 광고는 그렇게 안 하죠. 요걸 꼭 사서 드세요라고 안 그러죠. 그냥 보글보글 맛있다 그러고 끝내지. 근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인데도 거기에 적당히 이야기할 만한 캐릭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영화는 이 코너에서 소개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영화랑 이 코너에서 선정하는 캐릭터가 있는 영화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네. 본인들도 이미 여러 번 보신 영화를 얘기해달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저한테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될 때가 있긴 해요. 저는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보고 되게 재미없는 영화도 있었어요. 저 그런 일 많아요. 네. 항의 많이 받아요. 그냥 듣고 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저에게 항의하거나 환불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그럴 리가요. 자, 오늘은 공기인형, 예, 노조미. 예, 노조미입니다. 캐릭터 이름이. 네. 예. 속이 텅 비어 있는. 예, 바람을 불어넣는 인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한창 상영 중인,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추천드린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감독한 그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2010년 작품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영화가 이제 내용이 아이들이 어떤 소원을 비는데 그게 신칸센에서 고속열차 두 량이 서로 최초로 스쳐 지나갈 때 어떤 에너지가 발생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때 소원을 빌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전작 중에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영화는 이제 죽어서 아직 저승에 가지 않고 림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승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을 뭐냐고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그거를 재현시켜주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감독님은 환상과 리얼리티 그리고 다큐멘터리 형식과 픽션 형식 그리고 또 뭐 죽음 너머와 그리고 이승의 삶 이런 거를 경계?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공기인형이라는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만화 공기소녀라는 만화가 원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르도 사실 판타지 장르로 구분해도 무리가 없는 영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공기를 불어넣는 인형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노조미라는 인형을 통해서 인간들 안에 존재하는 그런 공허랑 그다음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진공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 보고 나면 되게 마음 이상한데. 그렇죠? 근데 영화가 참 예쁜데 이제 그게 꼭 이렇게 보고 나서 따뜻하지만은 않은 약간 허랑한 느낌도 주는 진짜 네. 마음속에 공백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주는 영화죠. 기자님은 언제 좀 마음이 공허한 느낌이 드나요? 저요? 이렇게 방송하고 집에 갈 갈 때 혼자? 예.
진짜 허해요. DJ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매일매일. 매일 어떠세요? 정말. 근데 그나마 12시는 좀 나아요. 그러면 정엽 씨는 지금 썩어가고 있을 거예요. 최강희 씨나 정엽 씨나 이런 사람들은 예, 제가 볼 땐 거의 한계에 가까워가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럴수록 못 논다? 못 논다는 겁니다. 이걸 못 놔요. 아, 놓지 못한다고요? 예. 정말 2시에 끝나면 예. MBC 앞이 정말 막 을씨년스러워요 나갈 때. 막. 그렇죠. 사실 12시에 끝나면 그때 누구 보고 싶은 사람하고 잠깐 볼 수도 있지만 2시에는 사실 전화 걸기가 마땅치 않잖아요. 2시에는 대부분 상태들이 약간 좀 안 좋은 상태들이 가면. 근데 제 주변은 아까나 이미 앉아 그랬는데 사장님은 이제 가게 닫아야 되는데 제 외환님 뭐 이런. 예. 그럴 때는 그러는 거죠. 막 빨리 마시면서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곧 그리로 갈게. 하면서 빡빡 후레자 그렇죠. 삼배 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가야 할 길이 멀죠. 맞아요. 역치가 또 높아가지고. 참 아픔이 있어요. 네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제 돌아와서 줄거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 예, 모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뮤지션 이희연 씨가 이제 새로운 앨범을 냈는데요. 그 중에서 현진영 씨의 예전에 슬픈 마네킹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 있어요. 이 곡이 공기인형이라는 영화랑 썩 잘 어울려서 골라봤습니다. 슬픈 마네킹. 네, 듣고 오겠습니다. 자, 슬픈 마네킹 리메이크입니다. 이희연 씨의. 김혜리 기자님 추천곡이었고요. 자, 공기인형 줄거리 봐야죠. 예,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느 일본 도시 남자 직장인의 평범한 퇴근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지하철이었는지 모노레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타고서 이제 퇴근을 하고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야식거리를 사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집으로 들어가면서 네 말대로 우산 갖고 갈걸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 건너편에 누구랑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뭘 먹는데 근데 그게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그 뒷모습이 사실 같이 사는 동거인이 아니라 인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품명은 캔디고요. 저도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예뻐요. 근데 5,980엔짜리 제품인데요. 이제 이 실체는 그러니까 인간의 대부분은 남자 고객이겠지만 그 감정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육체적도? 예, 그렇죠. 그런 대용품인 거예요. 인형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렇게 관객이 그녀랑 인형이랑 처음 만나 이튿날 아침에 보면은 그 주택가 장면이 쫙 나오면서 갑자기 누군가의 낮은 아까부터 제 숨소리 얘기하셨는데 작은 숨소리가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다음에 화면이 바뀌면 그게 이 인형 노조미의 호흡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숨을 쉬기 시작하고 감각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주인이 출근하고 나서부터 근데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아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는. 그냥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 관객은 솔직히 조금 불편해져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얘가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인간같이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해지죠. 특히 아까 제가 그런 용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마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 백지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말은 못하고. 말도 해요. 말도 말을 하는데 해요? 말을 어떤 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그 메이드복이라고 하죠. 한여 옷을 입고 이렇게 조그만 인형 가방 같은 걸 들고 나가서 행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처음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아이들을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정미정 씨가 시장님 이 영화 19금입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안 되나요? 아니요, 가능하죠. 10시 이후니까. 예. 네.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으면. 예. 근데 지금까지도 저희 그럼요. 있었는데. 아이고, 그럼요. 당황했어요. 저 갑자기. 더 엄청난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영화인데요, 뭐. 예. 자.
갑자기 아니 괜찮다니까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첫날 노조미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나서요. 네. 저녁종이 교회 같은 데서 왜 다다다다다다다다 울리면 굉장히 정확하네요. 놀이터에서 아이들도 다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래서 돌아가고 사람들도 퇴근하기 시작하고 그런 걸 노조미가 좀 높은 데서 도시의 해질녘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거는 네. 이 영화가 계속 이 인형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마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각기 문제를 가진 군상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미의 마음이 여기 있고 그녀의 눈 아래 펼쳐진 도시 시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연결이 이 영화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주인이 매일 일하러 간 사이에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노조미는 직업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시네마 서커스라는 이름의 동네 비디오 렌탈 가게 대여점에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일하는 주니치라는 청년이 살짝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날 5천 몇백 원 주고 산 몇백 엔 주고 산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죠. 주인은 따로 밤에 오면은 그 주인의 인형 노릇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제 노조미가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입 맞추려고 하거나 그럴 때 살짝 피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누가 봐도 낮에 돌아다닐 때는 노조미를 인간으로 의식을 하는데 그리고 관객이 보기에도 노조미가 눈동자도 움직이고 있고 피하고 있는데 이 주인만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전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어떤 조각을 사랑하는 거라서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상대방을 더 제대로 못 볼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상기시키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나중에 사실 이 노조미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주인이 이런 말도 해요. 다시 인형으로 돌아가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널 선택했던 건데 이렇게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세상하고 노조미를 계속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인간으로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안에 어떤 구멍을 가진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혼자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먹고 쓰레기도 안 내다 버리고 그런 젊은 여자도 나오고 그리고 막 오타쿠 청년도 나오고 그리고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독거노인도 나오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뉴스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할머니도 나오고 누구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에 구멍이 하나씩 뚫린 거죠. 근데 우연히 이 중에 할아버지 한 분하고 노조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요즘 인간들을 보면은 마치 번식하는 거 외에는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루살이 같다고 그러니까 노조미랑 인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노조미는 직설법으로 얘기하는데 그녀랑 대화하는 인간들은 은유로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미 이러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비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요즘 그런 사람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 은유로 난 진짜 비인 건데. 예. 그런 거죠. 근데 참 뭐라 그러나 일단 되게 외로운 거잖아요. 네. 공기 인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진짜 인간하고 관계 맺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따로 있었어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이제 자기를 낳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하고의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는 약간의 자폐증을 가진 청년이 나오거든요.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어떤 타인의 피부하고 접촉이 닿을 때 그걸 통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는 매개체로 여기서도 공기 인형 같은 인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착한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을 점점 자기들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청년이 인형을 대하듯이 그 인형을 진짜 여자인 것처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얘기를 다룬 또 딴 영화가 있어요. 이건 또 조금 다른 각도로 인형을 이야기 속에 끌어들인 경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좀 더 얘기해 주셔도 돼요. 사실은 항상 생방송 하실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간을 걱정하시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여유 있게 하시고요. 그냥 안 되면 그냥 가시면 돼요. 어딜 가요? 꼭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아쉬우시면 3부에 좀 더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속 시계 보시면서 막. 그럼 그냥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할까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주니치라고 아까 네, 노조미가 좋아하게 된 동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인형이 처음에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게 되고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건 좋아하는 상대방에 대한 거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게 하다가 손이 날카로운데 찔려서 펑크가 나요. 어떡해요? 그래서 공기가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신이치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재밌는 게 이 청년이 아주 크게 막 놀라지도 대경실색 이런 거 아니고 네. 빨리 카운터에 가서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가 뚫린 데를 막고 그리고 마개가 어디야? 라고 막 물어보거든요. 마개? 그러니까 공기 주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더 풀어주려고? 예, 왜냐하면 이제 쪼그라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배꼽 있는데 그 주입구가 있는데 네. 거기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살려내게 되죠. 근데 아까 어떤 청취자님이 19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장면이 되게 동화적이고 환상적이면서도 굉장히 묘하게 에로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숨을 불어넣으면서 이제 노조미의 몸이 헉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에 뺨에 홍조가 이렇게 올라와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노조미가 이제 주니치의 목을 딱 감싸 안으면서 첫 포옹을 하게 되거든요. 예쁘네요. 예, 굉장히 예쁜 장면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조미가 놀랐지? 근데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상기하면서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많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숨을 불어넣어서 되살아난 이후에 그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노조미는 그래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자기 몸에 주로 공기를 넣던 플라스틱 펌프 있잖아요. 네. 그걸 자기 손으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요. 그런 예쁜 장면이었어요. 예, 예. 멋진데요. 지금까지는 뭐 에로틱한 느낌이 아닌데요. 근데 보시면 약간 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쪼그라드는 건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 영화의 재밌는 부분은 CG를 최소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이제 2부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군요. 예, 예. 자, 광고 듣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MBC FM for you. 이상하게 오늘 재채기를 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내용이 있던데요. 이 바이러스인가? 뭐 좀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요? 감기 바이러스. 이리 오세요. 어딜 펴요. 자, 그래서 예. 그 CG를 최소화했다는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 건 일단 이제 배두나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하고 잘 골란 것 같아요. 배두나 씨 인형같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인형 같고 특히 이렇게 몸의 비율 같은 게 정말 인형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라든가 무릎부터 발끝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아시아인보다.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배두나 씨가 어떤 앵글로 잡힐 때 정말 인형 같은지 요정 같은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사실 그 작품성 완성도를 떠나서 사실 누구나 일반인도 자기의 가장 꽃다웠던 모습을 남겨두고 싶어 하잖아요. 네,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청춘 남녀 배우가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앵글을 알고 있는 감독이나 촬영 감독하고 남긴 하나의 작품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공기 인형을 보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배두나 씨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손이 예쁘세요.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손부터 사람이 되는 모습이 사람이 된다기보다 마음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미가 창틀에 떨어진 낙숫물을 손에 받으면서 그런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배두나 씨 출연작을 보면 항상 그 튜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도입부에서 두나 씨가 카드를 뒤집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손이 마치 이렇게 나비처럼 춤추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신하균 씨 애인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어서 수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손도 굉장히 새같이 표현적이었고요. 기자님이 좀 약간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시고 원래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쁘지만 그게 손이 나비처럼 보이는 정도라는 표현은 근데 여러분 영화 보실 때 한번 다시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나 복수는 나의 것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장면이 있는데 담배를 준 손가락조차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프랑스 평론가 중에 아드리안 공보라는 아시아 영화를 많이 아는 평론가가 있는데 배두나 씨에 대해서 마치 무용수처럼 화면을 점령하는 움직임의 배우고 마치 마임같이 연기하는 배우라고 굉장히 극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걸리집에서 마주쳤다고 얘기했죠. 예, 그때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부러웠어요. 아이, 미인이시죠, 배두나 씨. 그래서 사진들을, 두나 씨의 사진을 잘 보면 얼굴에 손이 얹혀 있는 사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손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돌아오실 거면서.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죠. 제가 알아서 돌아와야죠. 근데 어느 날 근데 이 주인이 신제품을 사는 거예요.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렇죠. 도구라는 게. 그리고 아까 약간 잘 됐다. 그러면 그걸로 가면 되겠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버려지는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이 노조미는 나는 인간이 아니야라는 그리고 인간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봉제선이 있는 인간인 것처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실러라고 하죠. 화장품 중에 왜 지우는 거. 그걸로 그 선을 지우고 다니고 이제 지나가다가 그 종아리 중앙에 봉제선이 있는 스타킹을 신은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랑 동족이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컨실러를 막 선물해주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였는데 버려지면서부터 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나는 그냥 쓰임새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서 약간 그 존재론적 갈등에 빠져서 마치 AI의 데이빗이 그랬듯이 자기의 그러네요. 제조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제조자로 나온 짧은 장면 나왔지만 오다기리조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노조미의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가는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래로 가는 거네요. 타블로를 좋아하세요, 그죠? 그것도 있지만 자주 갖고 나오는 선택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네요. 그것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공기로 쭉 가보려고요. 선곡을. 그래서 에어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블로의 에어백 듣고 들어갑니다. I need an airbag. 다가오는 거대한 슬픔에 부딪히기 전에 자, 타블로의 에어백 함께 들었습니다. 자, 또 해주실 얘기 있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청취자분 한 분도 올려주셨지만, 그, 자기를 만든 그 장인한테 돌아갔을 때, 그런 인사가, 그러니까, 그 장인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이런 대화가 오가거든요. 저는 일본 영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뿐 아니라 많은 일본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본 영화는 뭔가 다다이마 오카에리,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의 세계가 아닌가. 그걸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과 세상 사이에 있는 막을 굉장히 예민하게 의식하는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 심성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겪고 왔는데 이제 그걸 가족한테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잘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사이에 그냥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냥 염화시중 이심전심으로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왜 개인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벽이 있는 걸까라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는 행위 그리고 또 잠을 자고 나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꼭꼭 생략되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군요. 생략될 수 있는 건데 또 거기 꼭 들어간다는 건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대사를 가령 영어 자막으로 번역을 해놓는다거나 독일어 자막으로 번역을 해놓는다거나 그 뉘앙스가 안 사는 거죠. 근데 그 일본어의 거기에는 뭔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나요. 항상 일본 영화 볼 때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도 노조미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약간 이렇게 횡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캐릭터들이 좀 있거든요. 영화 속에. 예를 들어서 가위손의 에드워드라든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가 마을에 내려와서 그 마을 사람들의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경우잖아요. 잔인함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네. 영화. 저 정말 이런 제목 참 싫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다고 경찰 출동은 안 하지만. 그럼요. 최고랑 안 찹니다. 네, 근데 영화 기자들은 매우 헛갈립니다. 원제는요?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천천히, 얼굴 빨개지셨어요. 생각 안 나도 돼요. 뭐였더라?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찾으시는 동안, 그리고 한국영화 페스티벌에서, 네. 류승범 씨가 이렇게 인형을 애인처럼 집안에 두고 돌보는 청년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근데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는 그 인형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과의 대인 접촉을 더 쉽게 해주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로 나오는데 비해서 그 공기인형에서 노조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간 전체 인류에 대한 은유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캐릭터로 원제 예. 나왔네요. Last and the Real Girl. Girl. 예. 청년의 이름 Last and the Real Girl이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소개 이 코너에서 해드렸던 AI의 데이빗이 또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데이빗 경우에는 인간이 되려고 열망을 하지만 노조미는 그냥 우연히 마음이란 게 찾아와서 그걸 갖고 자기가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영화 생각나는 건 박찬욱 감독님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그래서 임수정 씨가 연기한 영군이라는 캐릭터는 반대예요. 근데 노조미랑 반대는 아니고요. 데이빗하고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빗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기계고요. 네. 영군이는 기계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라서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하고 건전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 친구로 나오죠. 근데 사실 연기의 표현적인 차원에서는 영군이를 연기한 임수정 씨의 연기나 아니면은 공기인형을 연기한 배두나 씨의 연기가 표현 차원에서는 비슷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지만 부드럽지 않은 움직임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육체 연기에서는 도전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다 아신 건가요? 너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기다려봤는데 역시 말씀을 아니요. 안 하시는. 아니 최대한 안 껴드는 게. 그러지 마세요. 저를 미워하세요. 그러면 청취자들께서. 그럴 리가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다고. 그럼 제가 얘기 계속 하자면요. 네, 그거 봐. 걱정했어. 이 영화의 좀 주제를 요약하는 것 같은 대사가 중간에 나와요. 네. 뭐냐면 이게 이제 노조미의 내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는 결코 홀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꽃도 그 다음 꽃을 피우려면은 곤충이나 바람이 암술과 수술 사이로 연결을 해줘야지만 번식할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물론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빈 곳을 타인으로 인해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중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가령 길거리에 누군가 자고 있는데 저분을 깨워야 할지 두고 지나가야 될지 되게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노조미가 이제 버스 뒷자리에 타고서 밤에 오는데 옆에서 취객 아저씨가 이렇게 고개를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조미는 끄적거리던가 딴 일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옆에 가서 어깨를 딱 대주거든요. 자기 어깨를 기대라고. 예.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인간은 텅 비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미처럼 안에 텅 빈 게 아니라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인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감독님을 최근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감독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공기인형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판타지를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끌어들이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사실 자기는 그 공기인형 안에 공허라는 것, 그 진공상태라는 걸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포지티브하게 묘사하고 싶었다. 그래서 공기인형이란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타자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 안에 공허를 메워갈 수 있을까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김희선 씨가 블레이드 러너 얘기하셨네요. 그쵸. 거기도 제일 시작인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명조 씨가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 마냥 다들 이렇게 정경진 씨도 끄덕끄덕 이렇게 참 얘기를 참 잘해주세요.
아니, 별로 그렇진 않아요.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겸손해요. 성시경 씨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음도 청취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영화도 추천해주시고, 미리 영화를 보시기까지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잘 이해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도시가, 문맹률이 낮고요. 영화 아주 좋아하고, 감성이 따뜻한, 그런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에는요, 이창동 감독님의 첫 번째 영화이고요. 네. 예, 한석규 배우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요. 초록물고기라는 영화에서 막동이라는 사형제 사남 일녀의 막내 아들 캐릭터를 얘기하겠습니다. 송강호 배우 그때 얘기했어도. 제가 반치광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네네. 판수라는 비중이 작은 역할이었는데도 굉장히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독님이 회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송강호 씨가 작은 역이었는데도 송강호 씨 씬을 찍으면서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예. 매주 하나씩은 이런 문자가 옵니다. 0619님, 기자님 하이킥 박하선 씨랑 목소리가 참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박하선 씨가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드세요? 좋아하시는 거 봐요. 근데 제가 박하선 씨 만난 적은 없어요. 직접. 그렇겠죠. 추천곡은요? 오늘 제가 공기로 밀어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여 보시죠. 네나의 99 루프트 발룬스라는 좀 오래된 노래 듣겠습니다. 네, 네나의 인사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딱 끝내버리시면. 저기 보내주세요. 자, 네나의 99 루프트 발룬스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